매일 밤 당신의 뇌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잠 못 자는 게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닙니다. 혈압이 오르고 당뇨가 악화되고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꿀 한 숟가락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제대로 알고 먹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당신의 수면을 바꿀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밤마다 겪으시는 고민, 바로 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이런 적 없으셨나요? 몸은 녹초가 됐는데 막상 누우니까 잠이 안 오는 밤.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새벽 3시, 4시에 벌떡 깨서 그 다음부터는 뒤척뒤척. 아침에 일어나면 잔 것 같은데도 개운하지가 않고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피곤하신 분들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화들짝 놀라 깨거나 손발이 저려서 잠을 설치시기도 합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60대, 70대 되시면 특히 더 그렇죠. 선생님, 잠을 못 자겠어요. 수면제를 먹어야 하나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요즘 유행한다는 마그네슘을 사서 드셔보셨대요. 그런데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반쪽짜리 효과만 느끼셨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 옆집 할머니는 누우면 바로 코 고는데 나는 왜 머리가 이렇게 복잡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잠 못 이루시는 분들께는 공통적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원인을 정확히 짚어드리고 더 중요한 건 약 없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집 주방에 있는 2가지만 있으면 되는데요. 하나는 달콤한 꿀, 또 하나는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마그네슘입니다. 이 2가지를 어떻게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수면이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꿀이요? 그냥 단 것 아닌가요? 마그네슘은 이미 먹어봤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꿀 먹고 마그네슘 먹으라는 그런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이 2가지를 함께 먹어야 하는지, 어떤 원리로 우리 몸이 반응하는지, 그리고 제대로 효과 보려면 정확히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까지 이 모든 걸 제대로 알아야 진짜 효과를 보실 수 있거든요. 사실 잠을 못 자는 문제는 단순히 피곤한 정도가 아닙니다.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혈압도 오르고 당뇨도 악화되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낮에 넘어질 위험도 커지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 수면제를 찾게 되시는데 수면제는 장기간 먹으면 또 그것대로 문제가 생깁니다. 내성도 생기고 낮에 멍한 느낌도 들고 어지러움증도 생기죠. 그렇다면 약 없이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한 기계도 필요 없고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꿀 한 숟가락, 그리고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마그네슘 한 알이면 됩니다. 하지만 이걸 제대로 활용하시려면 우리 몸에서 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안 오는 거지 뭐 하고 체념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깊게 잘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특히 다음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중요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면 호르몬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수면제나 멜라토닌 영양제를 드셨던 분들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 그래서 효과가 없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왜 우리가 밤에 잠을 못 자는지 그 진짜 이유부터 찬찬히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와서 멜라토닌 영양제를 먹어봤어요 하고 말씀하십니다. 텔레비전 광고에서도 멜라토닌이 수면 호르몬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걸 먹으면 잠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분명히 수면 호르몬이 맞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 뇌에서 나와서 이제 잘 시간이야 하고 신호를 보내주는 호르몬이죠. 그런데 이 멜라토닌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분은 제 환자분이셨는데 72세 되신 박 여사님이셨어요. 이분은 밤 10시만 되면 금방 잠드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새벽 2시, 3시만 되면 벌떡 깨서 그 다음엔 다시 잠을 못 주무신다는 거였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 낮에도 계속 졸리고요. 또 다른 환자분은 67세 되신 김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정반되셨어요. 몸은 녹초가 됐는데 막상 누우면 잠이 안 오신대요. 눈을 감아도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다 나고 내일 할 일, 자식 걱정, 이런저런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두 분 증상은 다르지만 원인은 똑같았습니다. 바로 세로토닌 부족이었습니다. 멜라토닌은 원래 낮 동안에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로부터 변환되어 나옵니다. 이 세로토닌은 우리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물질인데요. 낮에 이게 충분히 만들어져야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우리를 잠들게 한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이 낮에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이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마치 공장에서 원료를 넣어서 중간 제품을 만들고 그걸 다시 가공해서 최종 제품을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낮에 세로토닌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면 아무리 밤에 멜라토닌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가 반쪽인 겁니다. 근본적인 재료 자체가 부족한 상태니까요. 이건 정말 몰랐을 겁니다. 그럼 왜 요즘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 제대로 안 만들어질까요? 여기에는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햇빛 부족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충분히 보시나요? 집안에만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겨울철에는 더 그렇고요. 세로토닌은 햇빛을 받아야 잘 만들어지는데 햇빛을 안 보니까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하루 10분만 아침 햇빛을 쬐어도 세로토닌 생성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둘째, 스트레스입니다. 걱정거리가 많으면 세로토닌이 빨리 소모됩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이런 걱정들이 세로토닌을 계속 갉아먹는 거예요. 특히 60대, 70대 되시면 걱정거리가 더 많아지시잖아요. 셋째, 카페인 과다입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점심 먹고 또 한 잔, 오후에 졸려서 또 한 잔. 이렇게 하루에 서너 잔씩 드시는 분들 계시죠? 카페인은 우리 신경을 계속 깨어있게 만들면서 세로토닌의 정상적인 작용을 방해합니다. 넷째, 늦은 저녁 식사입니다. 밤 8시, 9시에 저녁을 드시면 우리 몸은 소화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제대로 바뀌지 않아요. 소화기관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동안에는 몸이 아직 활동 모드로 있는 거니까요. 다섯째, 스마트폰의 파란 빛입니다. 요즘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파란 빛이 우리 뇌를 속입니다. 아직 낮이네, 아직 깨어 있어야 해 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바뀝니다. 이렇게 5가지 이유 때문에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에서는 정확히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눈은 감았는데 뇌는 계속 깨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멈추질 않아요.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약은 챙겼나? 며느리가 오늘 안색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나? 통장 정리는 언제 하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금방 잠들기는 하는데 깊은 잠을 못 주무십니다. 얕은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소리에도 깨고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깨고 자다가 새벽에 벌떡 깨서 그 다음부터는 뒤척뒤척. 깊은 수면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잔 것 같은데도 전혀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이 더 무겁고 피곤하게 느껴져요. 낮에도 계속 졸리고 집중이 안 되고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도 많아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런 증상들 겪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상태가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수면 부족 연구를 해온 전문가들에 따르면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균형 감각도 나빠져서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면역력도 약해져서 감기도 자주 걸리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 병원에 가서 수면제를 처방받으십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어요. 약을 먹으면 잠이 오니까요. 아, 이제 살 것 같다 싶으시죠? 그런데 계속 먹다 보면 점점 효과가 떨어집니다. 몸이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량을 늘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낮에는 멍한 느낌이 들고 어지럽고 자꾸 비틀거리고 기억력은 더 나빠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 부분 정말 공감되시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 없이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바로 꿀과 마그네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을 만들고 멜라토닌으로 바꾸는 과정을 도와주는지 그 놀라운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알려드릴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을 잘못 사서 드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마그네슘이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어떤 종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꿀과 마그네슘,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우리의 수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 말이죠. 여러분, 혹시 꿀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달다, 기침에 좋다, 이 정도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먼저 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꿀에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뀐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트립토판이 우리 뇌까지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는 여러 가지 아미노산들이 경쟁하면서 뇌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마치 명절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에 차들이 몰려 있는 것처럼요. 트립토판도 그 경쟁 속에서 뇌로 들어가야 하는데 힘이 약해서 밀리는 겁니다. 그런데 꿀 속의 천연 당분이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줍니다. 꿀을 먹으면 혈당이 아주 살짝 올라가면서 다른 아미노산들이 근육으로 먼저 이동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TRIPTOHAN이 뇌로 들어갈 통로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마치 복잡한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내가 탈 자리가 생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꿀을 먹으면 트립토판이 뇌로 쉽게 들어가고 그게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이 다시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잠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꿀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꿀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줍니다.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인데 이게 많으면 머리가 계속 깨어있는 상태가 돼요. 걱정도 많아지고 불안도 커지고요. 꿀이 이 코르티솔을 낮춰주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잠들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몰랐을 겁니다. 그럼 이제 마그네슘 이야기를 해볼까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가 넘는 일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면과 관련해서는 3가지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여러분, 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깨신 적 있으시죠? 제 환자분 중에 74세 되신 이 할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선생님, 자다가 종아리가 확 당겨서 소리 지를 뻔했어요. 그게 바로 마그네슘 부족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둘째, 신경을 안정시켜줍니다. 우리 뇌에서 흥분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머리가 멈추질 않잖아요. 마그네슘은 이런 과잉각성을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시끄러운 라디오 볼륨을 낮추는 것처럼요. 셋째, 잠드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새벽에 깨는 횟수를 줄여줍니다. 깊은 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수면 연구를 하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마그네슘이 충분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깊은 수면 시간이 훨씬 길다고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약국에 가면 마그네슘이라고 다 똑같이 써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떤 걸 사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천지 차이거든요. 여러분, 약국에서 마그네슘 사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어떤 종류인지 확인하셨나요? 가장 흔한 건 산화 마그네슘입니다. 이건 가격이 싸요. 그래서 약국에서 마그네슘 주세요 하면 10중 8구는 이걸 줍니다. 그런데 이 산화형은 흡수가 거의 안 됩니다. 100개를 먹어도 10개 정도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그냥 배출돼요. 오히려 배만 불편하고 설사만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과는 거의 없고요. 그 다음은 구연산 마그네슘, 흔히 시트레이트형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흡수율이 중간 정도 됩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좋아요. 소화도 도와주고요. 하지만 원래 변이 무른 편이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더 무를 수 있거든요. 그럼 숙면을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걸 먹어야 할까요? 바로 글리시네이트형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글리시네이트형은 흡수율이 가장 좋고 숙면과 신경 안정에 특화되어 있어요. 속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요. 단점이라면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는 건데 그래봤자 한 달에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차이입니다. 68세 되신 제 환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마그네슘 먹어봤는데 배만 아프고 효과가 없던데요? 알고 보니 산화형을 드셨던 거예요. 글리시네이트형으로 바꿔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이제 잠이 와요 하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글리시네이트형으로 사세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시간은 잠들기 1시간 전입니다. 보통 밤 9시에서 10시 사이가 적당하죠. 11시에 주무신다면 10시에 드시는 거예요. 꿀은 생꿀로 한 티스푼, 그러니까 5g에서 10g 정도를 미지근한 물 한 컵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뜨거운 물은 안 돼요. 꿀의 효소가 파괴되니까요. 마그네슘은 글리시네이트형으로 200에서 400mg을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200으로 시작하세요. 효과가 약하면 300, 400으로 늘리시고요. 이 2가지를 함께 드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꿀물 마시고 마그네슘 알약 드시거나 꿀물에 마그네슘을 타서 함께 드셔도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4가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첫 번째 실수, 잠자리에 들기 바로 직전에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흡수할 시간이 부족해요. 적어도 1시간 전에는 드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 정제꿀을 쓰시는 거예요. 마트에서 파는 플라스틱 용기에 든 꿀 중에는 가열 처리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열을 가하면 꿀 속의 효소와 미네랄이 다 사라져요. 그냥 단물에 불과해지는 겁니다. 반드시 생꿀을 사용하세요. 세 번째 실수, 산화형 마그네슘을 구매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흡수도 안 되고 배만 아프다고요. 꼭 글리시네이트형으로 사세요. 네 번째 실수, 낮에 햇빛을 안 보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십니다. 아무리 밤에 꿀과 마그네슘을 드셔도 낮에 세로토닌이 안 만들어지면 효과가 반쪽입니다. 아침에 10분이라도 밖에 나가서 햇빛 쬐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이런 실수하고 계시지는 않으셨나요? 꿀이 안 맞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뇨가 있으시거나 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요. 걱정 마세요. 대체할 게 있습니다. 키위 1개를 드셔도 됩니다. 키위에도 세로토닌을 만드는 원료가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키위가 더 나아요. 바나나 반 개도 좋습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도 있고 마그네슘도 함께 들어있어요. 소화에 문제 없으신 분들은 바나나를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새벽에 자주 깨시는 분들은 타트 체리 주스를 드셔보세요. 설탕이 안 들어간 무가당으로요. 타트 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있어서 깊은 잠을 유지하는 데 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꿀과 마그네슘이 어떻게 우리의 수면을 도와주는지, 어떤 종류를 선택해야 하는지,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4가지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 방법대로만 하시면 분명히 효과를 보실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하신 질문이 남았습니다. 선생님, 이걸 먹으면 정말 효과가 있나요? 언제부터 효과가 느껴지나요? 얼마나 해야 하나요? 바로 다음 부분에서 첫날부터 2주까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실제 변화 과정을 날짜별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완벽한 숙면 루틴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나요? 언제부터 느껴지나요? 많은 분들이 이틀 정도 해보시고는 효과가 없네 하고 포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첫날, 그러니까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이렇습니다. 꿀과 마그네슘을 드시고 나면 가장 먼저 머릿속 생각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평소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꼬리를 무는데, 오늘은 생각이 좀 덜 복잡한데? 하는 느낌이 들어요. 잠드는 시간도 10분에서 20분 정도 짧아집니다. 이건 정말 몰랐을 겁니다. 셋째 날부터 닷새까지는 좀 더 확실한 변화가 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전에는 밤에 2~3번씩 깼는데 이제는 1번 정도만 깨거나 아예 안 깨고 주무시는 날도 생깁니다. 다리에 쥐가 나던 분들은 이때부터 확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70세 되신 제 환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닷새째인데 어젯밤에 1번도 안 깨고 잤어요.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이 느낌 곧 경험하실 겁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되면 정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몸이 리듬을 학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 9시, 10시만 되면 몸이 알아서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자동으로 준비를 합니다. 꿀과 마그네슘이 신호가 되는 거죠. 이 시점까지만 오시면 여러분은 성공하신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바뀝니다.
2주가 지나면 진짜 변화가 찾아옵니다. 깊은 수면 비율이 확 올라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정말 잘 잤다 하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낮에도 피곤하지 않고 머리도 맑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65세 되신 한 분은 2주 넘으니까 30대 때 기분이 나요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정말 공감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틀, 사흘만 하고 멈추신 겁니다. 최소한 2주는 해보세요. 그래야 몸이 리듬을 익힙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실천할 완벽한 숙면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시면 밖에 나가서 햇빛을 10분 이상 쬐세요. 유리창 너머는 안 됩니다. 직접 햇빛을 받으셔야 해요. 이게 세로토닌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2단계를 빼먹으시면 효과가 반쪽이에요. 둘째,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끊으세요. 커피, 녹차, 홍차 다 안 됩니다. 카페인은 5시간, 6시간 이상 남아있어서 밤까지 영향을 줍니다. 셋째, 저녁 식사 후에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세요. 격렬한 운동은 역효과예요. 편하게 동네 한 바퀴 도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넷째, 잠들기 1시간 전에 집안 조명을 낮추고 스마트폰은 멀리 치워두세요. 생꿀 1티스푼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시고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형을 함께 드세요. 처음에는 200mg으로 시작하시고 효과가 약하면 300, 400으로 늘리시면 됩니다. 다섯째, 꿀과 마그네슘을 드신 직후에 천천히 호흡하세요.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이걸 5번만 반복하세요. 이 느린 호흡이 신경을 더 빠르게 진정시켜줍니다.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잠이 안 오는 진짜 이유는 세로토닌 부족입니다. 둘째, 꿀은 세로토닌을 만드는 통로를 열어주고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킵니다. 셋째, 최소 2주는 꾸준히 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오늘 밤부터 꼭 실천해보세요. 아침 햇빛 10분, 오후 2시 이후 카페인 금지, 저녁 산책 30분, 잠들기 1시간 전에 생꿀과 마그네슘, 그리고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 5번. 75세 되신 한 할머니는 15년 넘게 수면제를 드셨는데 이 방법으로 석 달 만에 완전히 끊으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다시 살았어요 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변할 수 있습니다. 수면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잘 자면 혈압도 안정되고 당뇨도 좋아지고 낮에 활력도 생깁니다. 건강한 수면이 곧 건강한 하루를 만들고 건강한 하루가 모여서 건강한 인생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밤부터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개운하게 눈 뜨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한 번의 실천이 여러분과 가족의 평생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